네, 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문이나 지나갔기 때문에 뭐 반복된 내용이 꽤 있을 거라고 봐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뭐 수능 전에도 있고 후에도 있는 거 논술 보는 거는 얘기 들으셨을 거고, 작년에 논술 전형 평균 경쟁률은 42.54대 1. 그러니까 뭐 평년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최고 경쟁률은 이제 아주대 약대. 그래서 800. 네, 이거. 네, 뭐 이 정도. 그 다음 해가 뭐 400 몇 대 1이니까 작년에 이제 아주대 약대가 높았던 거는 이제 작년에 처음 생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험 일정이 좀 독립적이라서 그 어느 정도 좀 성적대가 되는 애들이 좀 많이 몰리긴 했어요. 얘네들이. 뭐 입시에 대한 부분은 뭐 아직은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그다음에 의대에도 경쟁률이 꽤 높았는데 작년에 인하대가 600 얼마였더라? 600, 한 50대 1 정도 됐을 거고, 올해 제일 높았던 거는 이제 성대 의대가 제일 높았습니다. 400 한 50대 1 정도. 그다음에 이제 논술에서는 내신 반영하거나 거의 실반영 비율이 매우 낮다, 많이 알려져 있고요. 합격자 내신 평균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아예 내신 안 보기 때문에 조사도 안 돼 있고, 뭐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3점대 초반 내지는 2점대 후반 정도. 보통.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낮죠. 보통 제일 높은 학교가 이제 9대 4합8.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학들은 뭐 3합6 내지는 3합7. 그다음에 뭐 건동공 수준에서는 한 2합 5성. 낮고, 자연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인문계열 대비해서 최저를 맞추기 좀 좋은 부분들이 좀 있죠. 특히 수학 부분에서. 그래서 어 대부분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돼 있는 애들은 최저에는, 저희 반 애들은 그래요. 네. 뭐 일반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데리고 가르친 애들은 대부분 한 2하 보석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맞추는 수준. 애들은. 그다음에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학교가 이제 매우 많습니다. 연대, 한양, 시립 등등 많고, 내려가게 되면은 건동원 아래로 내려가면은 대부분이 최저가 없죠. 논술 신설대학이 원래 4개인데 관심이 가는 학교가 여기밖에 없어갖고 하나밖에 안 썼네요. 하다 보니까 국민대, 서경대, 그다음에 단대 죽전은 보고 있고요. 근데 천안하고 이제 그 남대인가? 아마 그렇게 해서 4개일 거고. 의예 논술 한양대 한참 의대 논술 뽑다가 10명씩 안 뽑았었는데 많이 생겼고요. 최근에 이제 논술 늘어나는 거는 이제 뭐 대학들이 원래는 논술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네 손으로 직접 뽑는 학생들을 좋아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자면은 수시하고 정시하고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떤 학생들이 이제 그 자기 입시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냐 그러면 당연히 수시가 높겠죠. 기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학과에 그 대학에서 맞춤된 방법으로 자기가 노력했던 방식으로 합격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보상받는 그런 느낌. 네, 그런 게 강한 게 아무래도 수시여서 수시 쪽에서 학생들을 많이 뽑고 싶어 했는데, 국가에서 이제 그 논술을 안 보면은 지원금을 주겠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 이제 논술을 많이 눌러왔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작년에도 뭐 안 보던 학교들, 이를테면 뭐 고대 같은 학교들, 그런 애들이 생겨서 뭐 전체적인 학교별 인원수가 줄어드는 거는, 그거는 이제 입시생들이 줄어드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실제로 논술을 보는 대학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들이. 작년에 의대, 그러니까 올해 모집 인원이 아니고요. 올해 모집 인원을 넣고 싶었는데 지금 시국이 이 모양이라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예 논술 모집 인원이 뭐 비율로는 많이 늘었어요. 비율로는 한 50% 정도 늘었는데, 그러니까 전체 의대 모집 인원이 한 3,000명 좀 넘을 건데 그중에서 한 100명 정도 모집하던 거랑 15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거의 세 발의 피 수준이고, 작년에 이제 가천대가 새로 생기면서 40명, 이게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학교들이 뭐 아주대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하대, 홍대 같은 경우 2배나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5명에서 10명으로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늘지 않고 지방의회 학과들에서 모집 인원을 이제 늘린 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논술로 의예를 가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겠다를 맘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다음에
의회 논술하는 애들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실패하는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 다 쓰고 남는 거 한 장 이제 의대 쓰는 애들. 이런 애들 일단 그런 초이스 자체가 의대를 합격하기 어려운 실력이라고 봐요. 쓸래 거면 6개를 다 써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 합격하기도 힘든데 아무리 가천대라고 하더라도 하나 합격하기도 자기 수준에 맞는 의대를 골라달래요. 네. 없죠.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만 딱 찍어서 갈 수 있는 애들이면은 벌써 수학으로 날고 겼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고 대부분 고만고만해서 이따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분수를 100점 맞고 합격하는 학생은 없죠. 기본적으로 100점을 목표로 하지도 않을 거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나를 보는 것보다는 의대를 가고 싶으면 여러 개를 써라. 약들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학과를 갖다 쓰는 걸 우선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면 그걸 조정하는 거지. 음, 자기가 쓰고 싶은 학교 자기는 수준이 안 맞아서 낮은 데 다 써놓고 그래도 하나 해보면 안 돼요. 뭐 말리진 않는데 네,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 좀 하고 싶네요. 최저 부분은 높아요. 대부분 1등급 3개 정도는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리노술 출제범위 좀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그 수원수투까지 출제되는 학교가 여기 지금 들어가야 되는 학교가 저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성균관대가 여기 들어가야죠. 수원수투까지 들어가면. 타이핑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여기서 빼놓고 여기다가 지금 안 집어넣었는데 네. 그 상위권 대학 그러니까 저희 수업에서 관심 있는 학교는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맨 윗줄. 요 밑에 있는 대학들은 뭐 의예가 아닌 이상은 그닥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의대나 약대가 아닌 이상.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미적기와 학통을 같이 보고 유일하게 이제 성균관대만 수원수투까지 출제를 합니다. 얘네들은. 그다음에 과학이 들어가는 학교가 좀 있는데 뭐 의예죠.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요 세 개 학교 경희대, 아주대, 그다음에 연대, 미래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예가 과학이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다 수리 논술로만 뽑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하면 그 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답답한 애들을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뭐 오늘 설명회 오신 분들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이게 시험이 이제 11월 달에 있는데 11월 그쵸? 수능 끝나자마자 시험이 있는데 시험 일주일 전에 와갖고 선생님 저 확통 기하를 하나도 안 했는데 상관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상관 있죠. 상관이 없을 수가 있나? 어? 일주일 안에 공부를 해서 없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논술이 수능 준비 열심히 하다가 보는 그런 시험 아닙니다. 네. 처음부터 논술의 목표를 가지고 어? 자기가 준비해서 보는 시험이지 네, 이제는 뭐 그대로 논술로 보험 들겠다? 100대 1이 어떻게 보험입니까? 한양대 작년에 한양대 인터칼리지가 50대 1인가? 네. 서강대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학과가 100대 1이 넘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공대 이상에서는 전부 다 100대 1이 넘는데 그런 학교에 원서를 넣으면서 어떻게 보험 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얘네들 논술 보험 아닙니다. 그럴 때 이미 지났고 그거는 논술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학생들이 대비하지 않은 그런 시절에나 가능한 얘기였지 얘는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고 심지어 재수생들도 준비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대비 없이 볼 수 있는 시험이 절대 아니다. 네. 그래서 성균관대 제외하고 상위권 대학은 미적기하 확통 모두 출제합니다. 기하 확통 필요해요. 네.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필요하냐? 학교 수업을 들었다 정도면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6개월을 내내 학교에서 봤다는 애들하고 기본적으로 시험도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도 한 애들하고 그걸 안 한 애들하고 차이가 커요. 그게 안 된 애들이 이제 뭐 3개월이니 1개월이니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 코스로 가는데 성적이 느는 데는 한계가 커요. 애들. 그래서 결국 이 학통이 그다음에 이제 많이 중요한 부분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 바로 나오네요. 난이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애들. 그러니까 학통 문제가 거의 기본 수준으로 나오고 기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심지어 안 나오기도 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대학에서 보고자 하는 기하는 기하 책에 나오는 뭐 쌍곡선이 타원이니 이런 교과 과정이 아니고 학생들이 도형에 대한 감이 있는가 얘네들이 추론 능력이나 아니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능력을 보고 싶은 거니까 굳이 기하에 나오는 그런 도형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애들이 벡터가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1학년에 원, 타원, 삼각선 그 중학교 수준의 그 도형에서도 얼마든지 문제 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나올 때도 많습니다. 기하 같은 경우. 그래서 기하는 차라리 몰라도 시험운이 닿으면 아예 몰라도 시험을 볼 수 있는데 통은 아니에요.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중대 같은 경우에 합격자 평균이 뭐 학과마다 조금 다르지만 문과 계열 기준으로 한 80, 70 한 8점에서 75 거기서 한 85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75, 8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얘네 시험 100점 중에서 1번 문제가 확통 고정인데 20점이에요. 알리는 순간 끝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안 어려워요. 제일 쉬운 문제가 제일 배점이 큽니다. 얘네들. 한양대 같은 경우도 6문항 중에서 한 문제는 확통을 출제하고 대부분 문제가 한 15점 정도. 한양대가 뭐 합격자 평균 공개해 보면 알겠지만은 보통 한 80점대 중후반 정도에서 합격자 평균이 나오는데 1번 하나 틀리는 순간 그대로 불합격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난이도는 높지 않은데 반드시 맞춰야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반드시 대비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반짝 여름 뭐 겨울방학에 확통해 놓고 이게 이제 시험 때까지 쭉 한 7, 8개월 지나게 되면 까먹죠. 얘네들. 아무리 감이 살아있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문제에 대한 정의는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죠. 그래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애들이 볼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생각한다는 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저희 가지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그다음에 각 대학마다 뭐 거의 출제하는 선호 논제 유형이 있다. 당연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뭐 성균관대, 뭐 연대 같은 경우, 성대나 연대 같은 경우는 뭐 정수론이라 그래갖고 이 숫자 세는 문제를 내요. 예를 들어서 뭐 올해가 2025년이었으니까 45의 제곱이 있다. 45의 약수에 계수하고 똑같은 애들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이 부분은 수능에선 절대 다뤄지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연습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런 뭐 이런 것도 있고 미적에서도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부등식을 쓴다든가 뭘 한다든가 하여튼 수능에서 이제 증명 형태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다뤄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한 번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여러 번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반복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 특히 막 나중에 오는 애들 저희 반 애들 합격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대부분 좀 일찍 시작해서 상당히 반복이 훈련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만히 보면.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은 한 70점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 90점대 이상의 높은 점수를 요구하진 않거든요. 한 80점 초반 혹은 70점 후반 요 정도가 되다 보니까 사실 한 문제 틀려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문제 틀려도 되는데 그게 확통이면은 너무 쉬운 문제를 틀리니까 곤란하다는 거고. 또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못 풀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아직 합격자 발표가 안 됐지만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양대 합격한 애들 중에 내신 5등급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 뜻이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는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솔직히 내신은 별로 신경 안 쓰고요. 학생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답안 작성했을 때 얘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직접 눈으로 보고 평가하는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이러고 있죠. 네, 한 50에서부터 70% 가까이는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읽을 줄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전혀 파악해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에도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느린 애들은 한 달 이상 걸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만약에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선호 문제 유형 이게 어려웠는데 이게 자기가 자신 있는 유형입니다. 이 학생들은. 그러면 이 학생이 어느 학교에 과연 유리한가? 네, 이 학생이 원서를 썼을 때 공대를 쓸 거냐, 뭐 서강대를 쓸 거냐 고민하고 있을 때 어디를 쓰는 게 유리할 거냐는 당연히 판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얘네들은 뭐 간단하게 보통 한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딱 맞진 않아요. 딱 맞진 않고 뭐 자기가 수학이 뭐 1등급으로 고정적으로 나오는 학생이다 그러면 뭐 자기가 쓰고 싶은 학교는 다 써도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는 논술이 준비됐다는 가정하에 최저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뭐 이런 데 쓰겠다 하면은 안 말려요. 네. 학생들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자기가 이 학교에 쓰고 싶다 그러면 웬만하면 쓰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1등급 맞는 애들은 대부분이 거의 다 쓰게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쓰라고 막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논술을 어떤 애가 보느냐? 음, 내신이 얼마, 수능이 얼마 그런 애들이 보는 게 아니고요. 자기 현실보다 높은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이 논술을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자기가 지금 내신이 2점대 초반, 2점대 중반, 뭐 수능을 쓸 수도 있겠죠. 수능을 쓸 수도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논술을 봐야지. 결국은 그런 애들이 논술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능으로 건대 갈 실력이 충분히 나오는데 자기는 건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럼 논술 봐야죠. 그런 애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높게 받고 뭐 논술, 수능을 높게 받고 그게 아니고 이런 애들도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온 시간을 때려박아서 학생이 수능이 3포카에서 3344가 나와요. 얘네가 최저도 간신히 맞출까 말까 해요. 솔직히 못 맞추죠. 3344면 아예 못 맞추는데 애를 갖다가 두 과목만 집중하게 해서 이하부를 간신히 맞추고 네, 경희대, 건대, 동대를 보내는 게 그게 논술관입니다. 입시에서 이 학생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최대한 도와주는 본인의 욕심을 도와주는 겁니다.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제일 논술 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이 아무데나 가고 싶은 논술하면 안 돼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자기는 어느 대학이라도 좋다. 성적에 맞는 대로 써달라. 거의 실패합니다. 논술을 보는 애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쟁률이 꽤 높은 시험이기 때문에 본인이 욕심내고 본인이 욕심내는 게 최고. 그다음에 엄마가 욕심내면 좋겠죠. 누가 욕심이 있든 간에 하여튼 욕심이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애들은. 연간 컬입니다. 지금 1에서 이제 3월 초 되어 있는데 2월까지입니다. 3월 초 이제 새 프로그램이 개강하는 시간이고 올해는 아마 2월까지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원 수투에다가 그 적분이 좀 필요해서 이제 미적의 내용이 아주 조금 들어갑니다. 아까 이렇게 그 음식에다 후추 살짝 뿌린 정도로. 그래서 선행 중요하지 않고요. 보통 문제를 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기간입니다. 답안 작성하고. 답안 작성 뭐 이따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어,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를 닦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래서 학생들 반복 훈련하고 특히 정보를 입시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자기가 1년 동안에 뭘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3학년 때 예를 들어 기하를 한다고 해도 내가 이 기하를 가지고 논술에 써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애들하고 그냥 저 내신 망가졌는데 이미 3점대 넘어갔는데 신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애하고는 준비하는 게 아예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본인들이 뭘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강점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학생들한테 이제 거기에 관련된 뭐 문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은 저렇게 보고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게 되지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게 되니까 수원 수투를 중심으로 하고 또 수투에도 뭐 당연히 미적분은 나오니까요. 얘네들.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이제 너무 복잡하지 않은 선에서. 예. 그래서 이제 투3 가면은 수원 수투의 기본 문항에서 이제 심층으로 바뀌면서 미적 기하 확통이 다 들어가겠죠. 얘네들이. 이 기하 확통을 이 시기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되게 늦어요. 이게 가끔가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없다. 그때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느냐. 뭐 시작하는 건 괜찮은데 그때부터 시작하는데 그거부터 배우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말은 되는 것 같은데 누가 가르칠 건데. 나는 아닌데. 저는 아니에요. 그때 가서 기본을 가르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고. 그건 다 때가 있어요. 파이널 과정 이거는 이제 대학별로 이제 그때 가면은 시험 직전에 이제 학교별로 다 찢어서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뭐 내신 대비하듯이 뭐 보통은 한 4일에서 5일, 짧게는 한 2, 3일 정도 뭐 직전에 하는데 요게 효과를 보려면 기존에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열심히 듣던 애들, 그러니까 애들 답안을 첨삭해 보면 그냥 알 수 있는데 준비가 잘 된 애들은 문제를 보는 거와 동시에 펜이 나가요. 애들이 펜이 나가기 시작을 하고 지면을 갖다가 채우는데 굉장히 익숙한데 모르는 애들은 뭐라 그럴까 하여튼 열심히 썼는데도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요. 네. 답안이 되게 남합니다. 네, 그러지 않으려면 좀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애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제발 확통기하 좀 해둬라고. 답답하게 이 시기에 와서 선생님 저 안 했는데 지금부터 해도 될까요? 이런 거 질문하지 말라고. 그럼 제가 안 된다고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선생님 저 확통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부터 해도 될까요? 그러면 야 꺼져 이러겠어요? 어? 왜 열심히 해라 이러지. 인사 입장에서. 12월 말에 개강합니다. 토요일을 주말에 열고요. 뭐 학원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오전에 한 반을 얘기를 살짝 듣긴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제 그 건동홍 이상 목표를 가진 학생들을 데리고 공부를 할 거고 가다가 이제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자기 이제 여기도 힘든 실력인데 거기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환영합니다. 네, 환영해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꼭 합격해요. 그런 애들이. 네, 뭐 작년에도 그렇고 아직 올해 발표 안 났으니까 그런데 재작년에도 보면은 이제 스카이반 말고 이제 의치해반을 하나 운영을 했었는데 그 학생 하나가 이제 자기 진짜 안 되는 거 안 돼요. 네, 안 돼 보인다. 수능도 수학이 3등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꼭 그 반에서 듣고 싶다고 자기를 혹사시키고 싶대요. 그래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서 홍대 갔습니다. 논술에서 주로 출제된 주요 내용은 반복이 중요해요. 이게 주기적으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갖다가 2개월에서 4개월 단위로 끊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나왔던 것들이 넌지 다시 보여야 돼요. 근데 똑같은 문제로 가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수원하고 연계했으면 같은 질문 내용을 그 다음에는 이제 미적하고도 연계해보고 수토하고도 연계해보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단원을 갖다가 이제 독립적으로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한 8월 이후가 되면은 이제 섞어서 예를 들어 확통 미적을 갖다 섞어본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연계형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당연히 뒤로 갈수록 연계가 복잡해지면서 그 출제 유형과 가까워지는데 프로그램이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 단질문 수준이고 문제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점점 연계될 거고 한 9월 정도 되면 시험 직전이니까 굉장히 많이 연계하고 있겠죠. 문항 간의 연계가 수준이 굉장히 높을 건데 이 수준을 갖다가 학생들이 바로 따라가기에는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9월 달에 저희 반의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이탈률이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튕기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애들은 계속 있고 애가 한번 딱 들어보더니 엄마 나 논술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만두던 애들이 그러니까 그러고서 차라리 더 낮은 반으로 가서 공부하면 되는데 그것도 그냥 알게는 논술은 저 높은 벽에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상황이 이때 제일 와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 입장에서 선생님이 된 입장에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걸 집에서 이제 하라 그러면 당연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리 논술이 중요해도 수능이 1번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신이 1번이는 아닐지 몰라도 수능이 1번이에요.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하는 애가 논술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논술을 그러니까 그런 애들 있어요. 특히 반수생 애들 중에 그런 애들 많은데 열심히 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한 7월 달쯤부터 와갖고 선생님 저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서 하려 그러는데 최저 없는 학교 많으니까 논술만 죽어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집어치우라 그럽니다. 수학을 같이 병행하라고. 차라리 그걸 반수를 할 거면 차라리 전과목을 다 하는 건 그러면 최저 맞출 2개에다가 수학을 집어넣어서 적어도 이하고 목표로 하고 가라고. 얘네들이. 안 그러면은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시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해지지가 않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포기하는 순간 그만큼 돌아오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수능이 당연히 1번이고 논술 저는 일주일에 3시간 반 학원에서 하는 것만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 대신에 학원에서 좀 혹독하게 할 거예요. 학생들이
잘하는 특기 문항 이거 그다음에 이제 비선택 과목 지속적 학습은 아마 2월 말에서 3월 초부터 바로 들어가게 될 건데 이게 매주 한 문제 이상 확통기하에 대해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한 문제에 뭐 한 세트 보통 한 한두 문제 정도 연계된 문제들 갖다가 매주 하나 이상 지속적으로 하고 피드백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그 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얘네들이 그다음에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체크할 수 있게끔 해둘 겁니다. 기본적으로. 특기 문항 당연히 확인해야죠. 이거는 제가 답안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네, 바로 알 수 있어서 도득점이 가능한 유형을 확인을 하고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남겨줄 거죠.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1시간 반 수업에서 3시간 반 수업에서 이제 강의 2시간 하고 첨삭 1.5시간. 그러니까 첨삭은 이런 식입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문제를 주고 처음에는 학생들이 뭐 알아서 풀겠죠. 자기가 풀고 싶은 대로 푸는데 1, 2월 달에 보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문제 접근이 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문제가 쉬워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 6개월 이상 배우고 나서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은 자기가 왜 그랬을까 싶은 문제들이 많은데 네, 그때 당시에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쓰는지 다 잡아당겨줘야 돼요. 당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1시간 정도를 갖다가 애들하고 이제 먼저 문제 풀고 답안 쓰고 하면서 이제 피드백하면서 봅니다. 지나가면서 보기도 하고 앞에다 풀어주기도 하고 개별 지도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 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쓰고 그리고 나서 답안 작성이 다 되면 바로 집에 못 가요. 제가 다시 봅니다. 빠르게 한번 훑어봐요. 또 오면은 그 즉시에서 제가 그날 기대한 수준이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을 만족 못하면 다시 쓰게 시킵니다. 그리고 백 시켜서 몇 번이 될지 몰라요. 심할 때는 가끔 가다가 이제 독하게 맘먹으면 한 10번도 하고 20번도 하고 하니까 네. 가끔 가다가 보면은 1시간씩 늦게 가는 애들이 꼭 가다 있어요. 꼭 가다. 걔만. 그 다음 주에도 꼭 그렇게 되는데 네.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네. 저를 힘들게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기대를 하니까 힘들겠죠. 네. 그래서 리라이팅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시 걷어서 서면 첨삭하는 겁니다. 글씨 잘 안 보이실 텐데 빨간 부분 저희 첨삭란에 빨간 부분이 이제 제가 학생들 이제 코멘트를 갖다 남겨놓은 겁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이 정도면은 되게 이쁘게 잘 쓰는 거고요. 이거는 엉망인데 글씨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글씨 잘 쓰는 건 필요 없고 얘가 잘하는 게 뭐냐면 줄은 잘 맞추잖아요. 이거 가르쳐서 된 거예요. 네, 가르친 거예요. 이것도. 네. 애들 면접 보면은 어머니들 가끔 그러거든요. 우리 애는 말도 어느라고 뭐해서 교수님들이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다.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는. 알아듣게만 얘기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된다. 알아듣게 쓸 수 있게만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글씨는 전혀 상관없고 논술 처음엔 개판으로 해도 괜찮아요. 한 8개월 뒤에는 충분히 고쳐져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 고치는 건 저한테 일도 아니고. 일일 평가에 대한 평가는 저기 그 M 스위치를 이용해서 풀로 업로드 됩니다. 얘들은 빠르면은 그 주에 업로드 되고요. 뭐 늦어도 한 3주 이내에는 그럼 이제 그 제일 늦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 저기 입시철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이제 그 진학 상담하는 그 기간이 있어서 네, 그 기간에 좀 늦어지긴 하는데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바로바로 올려요. 그래서 학생들의 그 항목별 점수를 갖다가 다 남겨놓고 원서 접수 자료를 활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적된 자료가 당연히 맞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9월 달에 오는 애들이 또 뭐가 문제냐면 원서 접수할 때 이제 9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해요. 그러면 애가 8월 말 9월 초에 늦지막히 들어와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 어디 있어요?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학생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할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수능 성적표 보고 6월 모평 성적표 보고 9월 가채점 결과 보고 그래 최저 맞추는 데나 쓰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 이후에는 너의 노력에 맡겨보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본인의 장점이라는 건 전혀 찾을 수가 없죠. 이게. 근데 이런 게 막 20개 30개씩 있는 애들은 어느 학교에 써야 될지 굉장히 명확하게 합니다. 저는 그런 애들은 어느 학교의 시험을 보면 얘가 대략 몇 점쯤 맞겠구나까지도 예상을 해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요 8, 9월 수시 원서 접수를 활용을 할 거고 요 연감 상담 일정은 이제 3번 상담하는데
4월, 6월에 이제 그 중간에 자꾸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절하게 말씀은 드리지만 4, 6월에 기본적으로 대면 상담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4월 달의 내용은 대부분 이제 학생들의 현재 발달 상황에 대한. 그다음에 6월 달에는 9월에 원서 접수할 내용들을 미리 얘기를 좀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쓰게 될 것 같다. 어느 학교를 쓰면 좋을 것 같다. 혹은 학생의 목표가 어딘데, 왜냐하면 학생의 목표하고 부모님 목표가 좀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이제 그 부모님하고 학생들하고 싸우지 말라고 부모님들 미리 상담합니다. 미리 상담해서 학생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알고 계셔.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하고 하는 얘기 학생한테 좀 전달해줘라.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전달해드려요. 8월 달에. 네. 그때는 6월 학부모 대면상, 네, 학부모 빼고 합니다. 네, 학생들하고 할 얘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학부모 상담은 보통 한 30분 정도에 끝내는데, 애들 상담 같은 경우는 학생 상담은 보통 한 40분 이상 걸려요. 이 시간을 두고 상담해서 학생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목표, 학과, 자기가 원하는 거 충분히 챙겨갈 수 있게끔 상담하고, 그 이후에 이제 9월 원서 접수 전까지 얼굴 보면서 또 다시 피드백하고요. 얘네들은 그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 그래요. 이렇습니다. 독보적인 시스템, 네, 그런 게 있대요. 있어요. 감점 얻는다 봐. 요거는 좀 얘기할 게 있어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00점을 맞는 게 목표로 하기 힘들어요. 100점을 맞으면 좋겠는데, 그 학교에 100점 맞을 실력이면은 그 학교를 원서 접수하면 안 되는 실력이죠. 뭔 얘기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연대를 써서 100점을 맞을 거면 저는 연대를 쓰면 안 되는 학생이에요. 위로 써야지. 내 원서를 왜 넣냐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서 시험장에 가서, 아, 내가 시험을 되게 못 봤다. 문제를 봤는데 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거냐? 잘못된 게 아니라 상향 지원한 거예요. 상향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입시를 하다 보면 상향 지원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상향 지원 하려고 논술 했는데, 어? 그런 상황이 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물론 최대한 안 나오지 않게 준비하지만, 되도 안 되게 이렇게, 아, 난 그래도 미리 한번 숟가락이라도 살짝 걸치고 싶은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찍고 오라고 해요. 가서 시험 문제 어쩐지 감상하고 감상문 써서 오라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학생이 잘못한 게 아니라 원서 접수의 결과가 그런 건데, 만약에 내가 시험장에 갔는데 문제가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 풀려서 바닥을 꽉 채우고 갔다, 원서 접수 실패한 겁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건. 네, 그거야말로 잘못된 거예요. 해양 지원이 과다한 거예요. 이건 누가 그래놓고 만약에 진짜 다행인 게 애들 성적표 안 나와서 다행이지, 논술 시험 보고 성적표 안 나와요. 합격자만 학부만 알려줘요. 성적표 나왔는데 만약에 내가 가르친 학생이 99점으로 붙었다, 그만둬야 돼요. 그만두는 100% 가장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 그겁니다. 학생의 원서 접수, 진학 지도를 잘못한, 이건 진짜 잘못하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합격하는 게 최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가 합격하는 게 최고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쓸 수 있는 문제에서 1점이라도 감점이 안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문제를 덜 풀어도 남들보다 더 빽빽하게 쓰는 거죠. 얘네들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중계 지역에 그렇게 수학으로 날구기는 애 몇 없어요. 그런 애들 다 수능 보겠다고 막 이래 가겠다고 하지. 기본적으로. 오늘 준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해요, 걔네들이. 그런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내용의 스킵이 강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다 보니까, 네, 디테일에 약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문제를 하나 더 풀어야 돼요. 얘네들의 지도는 당연히 그런 방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문제 더 풀어라.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여학생들의 경우는 남학생들보다 수학이 좀 터져요. 아무래도 느리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생성도 느리고, 이런 경우에 같은 시험을 봐서 얘가 앞서려면은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쓰는 방법밖에 없고, 어려운 거 하나를 더 맞추기 위해서 더 어려운 문제를 더 맞춘다. 그래서 늘 머리면 진작에 잘했겠죠. 당연히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거는 자기가 쓰는 답안에 있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어, 1대1 답안 점검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계속 애들한테, 아, 이렇게 써야 감점이 없다, 이렇게 써야 빽빽하다, 이게 합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제가 직접 하고요. 꼼이 하고요. 잔소리 하고요. 그다음에 전략 상담 아까 얘기했지만은 후반기간매 이럴 때 이용해서 부모님들하고 직접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학생들과 대면을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그거 싫더라고요. 애들이 딱 리스트 뽑아 갖고 "선생님 저기 여기 쓸 건데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써. 그건 좀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아 너 점수가 이렇고 여기가 여기니까 여기 쓰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인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보면. 그러니까 입시 지도를 저는 입시 전문가는 아닙니다.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되긴 했지만 논술 전문가일 수는 있어요. 논술 전문가일 수 있는데 입시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래서 인제 입시 전반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애들이 인제 논술을 쓴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학생이 수능은 좀 어느 정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성대술 정도, 3학력 정도는 되는데 논술이 생각보다 좀 약한 거예요, 성대를 쓰기에. 그러면은 인제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해서 '아 네가 성대 공대를 쓰기는 좀 그런데 차라리 3학력보다 더 높은 3학월을 맞추고 정적이면 자율 전공을 쓰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현재 상황에 가장 유리한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게 인제 이런 전략 상담이 필요한 거죠, 애들이. 이건 인제 나중에 8월 이후에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년간 뭐 요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됩니다. 어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기까지 할 거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없으면은 제가 설명을 잘한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